오늘 영상은 코인과 퓨처스를 처음 만지는 분도 10분 안에 흐름이 잡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핵심만 쪽집게처럼 뽑아서 5가지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게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보도 그대로 따라하며 코인 거래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둘째,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 중학생 단타의 구조. 셋째,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넷째, AI를 써서 하루 50만원씩을 목표로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루틴. 다섯째, 첫 거래 전에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그걸로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를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막히는 순간에 고정 댓글만 열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돈을 넣지 않고 거래를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성공하면 몇백만 원대까지도 만들 수 있으니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초보 따라하는 거래 시작법입니다. 차트부터 보지 마시고 거래소 선택과 세팅부터 잡으세요. 앱 설치, 인증, 자산 이동까지 한 번만 매끄럽게 해두면 이후에는 손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회원 가입 후엔 보안이 먼저입니다. 비밀번호는 길게, 이중인증은 켜고 출금 잠금 기능도 설정하세요. 2단계가 허술하면 수익을 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스팟과 퓨처스 구분입니다. 스팟은 코인을 직접 사고 파는 느낌, 퓨처스는 가격 방향에 포지션을 거는 방식입니다. 초보는 비트코인처럼 유동성 큰 종목으로 시작해야 체결이 덜 흔들립니다. 주문은 시장가와 지정가가 있습니다. 시장가는 빠르지만 가격이 미끄러질 수 있고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는 방식입니다. 단타는 진입 전에 목표가와 손절선을 먼저 정해두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레버리지는 칼날이 양쪽인 도구입니다. 낮은 배수로도 손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충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버튼 몇 번만 제대로 익혀도 왜 여기서 흔들렸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300만원을 1억 8천만원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뜨거웠던 이유는 한 방이 아니라 반복 구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파도를 계속 타면서 계좌를 누적시키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거래량이 몰리는 구간을 노립니다. 호가가 두꺼운 시간에는 진입과 청산이 깔끔하고 미끄러짐도 덜합니다. 반대로 거래가 얇은 시간엔 작은 흔들림에도 휩쓸리니 시간 선택 자체가 전략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짧게 먹고 짧게 끊는 리듬입니다. 돌파나 추세가 이어질 때만 빠르게 탑승하고 흐름이 꺾이면 미련 없이 내려옵니다. 손절이 늦어지면 단타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수수료 최대 할인 팁입니다. 단타는 거래 횟수가 많아 수수료가 실력보다 더 큰 적이 됩니다. 같은 수익률이어도 수수료를 덜 내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고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핵심은 체결 방식과 할인 적용입니다. 지정가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더 저렴해지는 경우가 있고 가입 링크나 레퍼럴, 수수료 쿠폰, 거래량 단계 같은 할인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세팅과 링크를 묶어두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경로로 시작하면 똑같은 매매를 해도 빠져나가는 돈이 확 줄어드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네 번째, AI 단타 방법입니다. AI는 수익을 보장하는 마술이 아니라 내 감정이 흔들릴 때 기준을 고정해주는 도구입니다. 특히 초보가 자주 하는 근거 없는 진입을 줄이는데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오늘 시장 뉴스를 요약시키고 변동성이 커진 종목을 추려서 감시 목록을 만들게 하세요. 뉴스가 가격을 밀어주는 타이밍을 빨리 잡으면 단타는 출발선에서 한 박자 앞서갑니다. 또 RSI, 이동평균, 거래량 같은 조건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AI에게 점검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끝나면 매매 일지를 자동으로 정리하게 하세요. 이렇게 루틴으로 굳히면 하루 50만원 목표도 감이 아니라 규칙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입금 없이 $100 받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가입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보상 조건을 확인하고 지급된 $100가 계정에 들어오는지 체크한 뒤 그 금액으로 아주 작은 포지션부터 연습하는 흐름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중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을 따라가시면 가입부터 혜택 적용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같은 1,000만 원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자산의 진짜 속도를 드러냅니다.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 그 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숫자로만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랐으니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약 5,16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꾸준히 버텨주는 자산의 힘이 이런 겁니다. 같은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로 1,000만 원을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자산마다 성장률은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을 왜 공부하는지 한 번에 납득하십니다. 이 정도 비교만으로도 코인을 투자 후보에서 빼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면 돈이 어디에서 더 빨리 일하는지 확인하고 움직이게 마련이니까요. 코인 투자의 또 다른 장점은 구조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오를 때는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노리고 내릴 때는 숏에 베팅해서 수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맞추면 기회가 양쪽에 있습니다. 게다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단으로는 꽤 매력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타든 중장기든 결국 남는 건 구조를 이해한 사람 쪽입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고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쓰면 10배인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느낌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30억 이상의 자금을 굴리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크게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거래소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실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법입니다.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분위기인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50만 원이 있어도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해외로 몰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고들 합니다. 단타처럼 거래 횟수가 많은 전략일수록 이 차이가 누적돼서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는 세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들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해외 거래소 쏠림이 생깁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하면 $100를 주는 이벤트 정보를 고정 댓글에 다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신 다음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비교와 가입이 한 번에 끝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 수수료를 예시로 체감해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가 거래 수수료 0.055%라고 할 때 1,000만 원 단타에 이 20배 레버리지를 쓰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빠집니다. 이 정도면 놀라실 겁니다. 수수료가 높으면 결국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니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찾는 게 필수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표 거래소들을 5기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수수료의 저렴함, 거래 방식의 간편함,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그리고 원화로 거래소에 바로 입금 가능한지까지 이 5가지입니다. 수수료만 놓고 보면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6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단타일수록 이 소수점이 계좌에서 현금으로 바뀌어 빠져나갑니다. 한국어 지원은 A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어렵다고들 합니다. 레버리지는 A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로 정리됩니다. 원화 입출금은 A거래소는 가능,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A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으니 그쪽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타이밍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들어가는 순간이 늦으면 방향을 맞춰도 손익이 뒤집히는 일이 흔합니다. 롱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이라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위로 끌어주는 힘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기술적 신호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자주 언급됩니다. 이 구간은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 롱 쪽으로 심리가 모이기 쉽습니다. 또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신뢰도가 붙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 기관 자금 진입, ETF 승인 같은 호재 뉴스까지 겹치면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숏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원칙 하나만 지켜도 불필요한 손실이 줄어듭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는 하락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 힘이 빠졌다는 뜻일 수 있어 숏 쪽 근거가 됩니다. 부정적 뉴스도 하락을 부추깁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공포가 커지고 숏 포지션이 유리해졌다고 느끼는 구간이 생깁니다. 보조지표도 같이 보시면 더 탄탄해집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로 추세와 변동성까지 체크하세요.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선택하는 게 기본입니다. 한 가지 근거만 믿기보다 신호가 겹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승률을 만듭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도구는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밴드가 벌어지면 움직임이 커지고 좁아지면 숨 고르기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거기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이벤트로 시작하는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